뭘 구하는 거냐면 사건의 가지수를 구하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런 걸 구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첫 번째는 중복되지 않고 그다음 당연히 빠짐없이 세야겠죠. 이렇게 세는 게 어려워요. 세는 게 어려운데 이렇게 셀 수 있는 방법에는 뭐가 있냐면 첫 번째는 이제 수영도를 이용하는 방법, 두 번째는 이제 사전식 배열법을 이용하는 방법, 이런 게 있어요. 두 가지 다 문제 않아요? 수용도라고 하는 건 가지식이 있죠? 그런 걸 수용도라고 하고, 사전식 배열법은 예를 들어 뭐 사전에 나열되어 있는 순서대로 배열을 하는데, 문자가 예를 들어서 E, A, C, D, B 요거는 뭐 사전에 있을 때 몇 번째 문자로 나타나느냐 이런 거 구할 때 쓰는 게 사전식 배열법이야. 어떤 규칙을 가지고 하자. 이게 사전식 배열법이야. 그 다음 세 번째가 이제 순열과 조합의 공식을 이용하는 거죠. 순열 조합 공식 이용. 순열 조합 공식. 요 원칙대로 이제 해주시면 돼요. 제일 처음에 배우는 게 혹시 무슨 법칙인지 알아요? 이제 합의 법칙이랑 고배 법칙. 안 해요? 고배 법칙. 이때 배우는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나요? 합의 법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어떤 A라는 사건이 일어나는 가지수가 M가지고 어떤 B라는 사건이 일어나는 가지수가 N가지일 때 A 또는 B가 일어나는 사건의 가지수 얘는 어떻게 되느냐? 몇 가지요? 이거 두 개를 어떻게 해요? 더하자는 거죠. 더하자는 거. 근데 이럴 때는 어떤 조건이 있는데 그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 없어야 돼요. 옛날 수학 할 때 했었죠.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 없을 때.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 있으면 거기서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을 빼줘야 돼요. 알겠어요? 그럼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 없을 때는 A와 B라는 사건이 서로 무슨 사건이라고 할까요? 땡, 땡, 땡. 비읍으로 시작합니다.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 없을 때 왜 우리가 A와 B가 서로 배반 사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알겠어요? 고배 법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A와 B가 잇따라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사건. 이때를 이제 고배 법칙이라고 하는데 이때는 그냥 두 사건의 가지수로 곱하면 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버스를 타고서 학원에 올 수 있죠. 근데 버스 종류가 세 종류예요. 근데 어떤 애는 지하철을 타고 학원에 온대요. 지하철을 타고. 지하철 종류가 두 가지예요. 우리가 학원으로 올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일까요? 다섯 가지죠. 두 개 더해서. 이게 합의 법칙이에요. 근데 내가 우리 학원에 오기 위해서는 버스를 타고 오거나 버스를 타고 오면서 지하철도 같이 타야 돼요. 여기 집인데 여기 중간에 PC방을 들렸다가 학원에 오게 되죠, 항상. 그럼 우리가 집에서 PC방을 들렸다가 학원에 올 수 있는 방법의 수는 얘네 두 개를 곱하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6가지가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이 간단한 문제를 하나 더 보면 x 더하기 y가 5보다 이하래요. 이렇게 되는 이 자연수의 순서쌍의 개수를 구하래요. 이거의 개수, 자연수의 순서쌍. 그럼 간단한 문제니까 간단하게 풀면 되거든. 그럼 어떻게 할까? 뭐 1인 경우 2인 경우. 자연수니까 요 x 경우를 어떻게 나눌 것이냐에 대한 고민인데 요 두 개를 더한 게 2가 되는 경우의 수, 3이 되는 거, 4가 되는 거, 5가 되는 경우로 나누면 되거든요. 그럼 2가 되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예요? 한 개. 한 가지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두 개를 더해서 3이 되는 경우의 수는 1, 2, 2, 1 이렇게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실 제일 처음에 해야 되는 거는 이렇게 전부 다 나열을 해보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요 더한 게 만약에 4가 돼. 1, 3, 2, 2, 3, 1 이렇게 세 가지죠. 네 번째는 더한 게 5가 돼요. 그럼 어떻게 돼? 1, 4, 2, 3, 3, 2, 4, 1 이렇게 네 가지죠. 총 몇 가지예요? 10가지란 거 알 수 있겠죠? 이해했습니까? 간단하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 이런 것도 볼게요. 1부터 20까지의 정수 중에서 2 또는 3의 배수의 개수 얘를 구하래. 1부터 20까지 정수 중에서. 그럼 얘는 어떻게 해? 이거를 우리가 이제 집합이랑 연관을 시켜볼 거거든. 집합할 때 우리가 이런 거 했었어. 그러면 2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을 A라고 하고
3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을 B라고 한다면 내가 구하고 싶은 것이 A 또는 B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 거랑 같은 거죠. 그럼 얘는 어떻게 구했어요? A의 원소의 개수에서 B의 원소의 개수를 더한 다음에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빼줬죠.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해볼게요. 그럼 2의 배수의 개수가 몇 개예요? 여기까지죠. 3의 배수의 개수는 6개. 이거 공통된 집합은 뭐예요? 6의 배수를 빼주면 되죠? 6의 배수가 몇 개? 3개. 따라서 13가지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경우의 수를 구하는 문제를 집합의 원소의 개수랑 연관을 시킬 수 있다. 오케이? 그런 의미에서 이 집합과 경우의 수를 함께 볼게요. 집합과 경우의 수. 빨리 와. 집합과 경우의 수. 그럼 제일 처음에 한 게 뭐였냐면 요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 것은 A의 원소의 개수에서 B의 원소의 개수를 더한 다음에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빼면 된다고 했어요. 그럼 마찬가지로 A 합집합 B 합집합 C 요거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 것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지. A, B, C의 원소의 개수를 다 더한 다음에 다 빼고 그 다음에 두개 교집합을 다 빼고 3개 교집합 빼는 거 하나 더해요. 그렇지. B교 C 그 다음에 C교 A 요 두 개의 교집합을 다 뺀 다음에 세 개의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더하겠죠. 오케이? 그럼 세 번째는 요 네 개짜리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어떻게 구할까요? 안녕. 처음 하지 않나요? 얘는 처음이에요? 저 위에 있는 거랑 똑같아. 아웃 빼고 그렇지. 더하고 빼고 더하고 빼면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원소가 그 A, B, C, D를 다 더하고 그 다음에 어느 두 개의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다 빼주고 오케이? 어느 두 개의 교집합의 개수 A 교 C 이렇게 다 쓸 수 있잖아. 요거 다 빼주고 어느 세 개의 교집합을 다 더해주고 A교 B교 C, A교 B교 D, B교 C교 D 오케이? 다 더하고 마지막에는 요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또 빼주면 돼요. 근데 4개 이상의 벤다이어그램 어떻게 그려요? 못 그려요. 어려워요. 4개 이상의 벤다그램 그리는 건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3개짜리밖에 안 했던 거예요. 근데 이 원리가 있어요. 얘를 무슨 원리라고 할까요? 합차, 포함시키고 배제시켰다. 그래서 무슨 원리라고 할까요? 후배의 원리. 포함과 배제 원리라고 하죠. 들어본 적 있죠? 포제의 원리. 옛날에 나왔었던 것 같은데. 옛날에 했었어요. 집합할 때.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냐면 그 집합과 경우의 수를 연관시켜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이거 뭐라고 읽죠? 세모. 델타라고 읽었죠? 그럼 우리가 집합에서 이 델타가 가지는 의미가 뭐였죠, 진아는? 델타가 뭘 의미하는 거냐고요? 주에 뭐였죠? A 델타 B가 무슨 집합을 말했죠? 교집합 빼고 그 무슨 집합이라고 그랬죠? 대칭 차집합이라고 불렀죠. 얘를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보면 A 집합이랑 B 집합이 있는데 여기 부분하고 여기 부분을 말한다고 했어요. 다시 얘기하면 A 델타 B라는 거를 우리가 수식적으로 써보면 A 차집합 B 합집합 B 차집합 A를 의미한다고요. 다른 말로 하면 또 어떻게 써도 되냐면 A 합집합 B에서 A 교집합 B를 빼주면 되죠. A 교집합 B를. 그럼 우리가 이 차집합을 또 어떻게도 바꿀 수 있죠? 교집합의 여집합으로도 바꿀 수 있죠? 맞아요? 차집합을 교집합의 여집합으로 바꾸고 또 여집합을 요 안에다 집어 넣을 수도 있죠? 요 안에다 집어 넣을 수도 있죠? 이걸 무슨 법칙이라고 불렀죠? 드모르간의 법칙이라고 불렀죠. 그러니까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A 델타 B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고 싶거든요. 얘는 A 원소 개수에서 B의 원소 개수를 더한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되죠? 그래서 교집합을 두 번 빼주면 되겠죠. 이해했습니까? 여기까지는 쉽나요? 그럼 다섯 번째, 요 대칭 차집합이 3개 있어요. A 델타 B 델타 C. 요거의 원소의 개수는 어떻게 구할까요? 그럼 일단 얘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먼저 그려볼게요. A 델타 B 델타 C가 의미하는 것은 벤 다이어그램으로 어떻게 된다 그랬죠? A, B, C. 이것도 수학 할 때 얼마 안 됐는데 6개월도 안 됐는데. 그렇지. 여기랑 그렇지. 가운데까지 칠해줘야 한다 그랬어. 그럼 이거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은 역시 A, B, C를 다 더했어. 그 다음에는 교집합을 몇 번 빼? 2번씩 빼? 마이너스 2n의 A교 B 마이너스 2n의 B교 C 마이너스 2n의 C교 A. 그 다음에 여기 네모에 A교 B교 C인데 얘 몇 번 더 할까? 3번 아니에요?
응? 몇 번? 4번. 4번이라는 거 바로 이해하나요? 왜냐면은 여기가 지금 위에서 여기가 플러스 3 됐죠. 그 다음 여기서 마이너스 6 했죠. 그러니까 여기 4번을 칠해줘. 여기 한 번이 3개 칠해질 거 아니야. 여기가 플러스 4입니다. 이해했나요? 여기는 안 적혀 있거든요. 요 포제의 원리랑 거기 어딘가에 적어두면 되지 않을까요? 8페이지 보면 합의 법칙과 집합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어딘가에다 적어두시면 될 것 같아요. 다 적었나요? 빨리 적어주세요. 8페이지 정도에. 다 적어놓은 거. 여기 4, 5, 뭐 3, 4, 5만 적으면 되지 않을까? 1, 2번은 있잖아요. 2번은 뭐 아는 내용이고 모르는 내용을 정리해 두세요. 밖에 엄청 추워. 미쳤어 날씨. 갑자기 막 갑자기 추워졌어요. 강바람이 불어 눈과. 아니 어제는 안 추웠는데. 어제는 또 조금 추웠는데 오늘은 진짜 미치겠더라. 손실해가지고. 자전거 타고 왔어? 눈 오는데 안 타고 왔죠. 그래? 비 오는데 우산 쓰고 자전거 타는 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병신. 자전거 그냥 진짜 싼마이 자전거 타면 한 번 타고 버릴 거면 상관없는데. 여기 어딘가 누군가 그랬다는데. 에? 여기 누군가 그랬다던데. 그냥 나가 뒤져. 준기 아직 멀었어? 아직 멀었어? 혹시 저 뒤에 있어요? 몰라. 난 얘기할 수 없어. 자, 1번 문제 읽었어? 자, 1번 문제를 읽으면 애들이 대부분 답을 이상하게 내거든? 근데 왜 그러냐면 그림에 낚여서 그래, 그림에. 그림이 되게 잘 그려져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 근데 그 그림은 낚시야, 낚시. 지금 무슨 말이냐면 P에서 요 A로 가는데 여기 점선으로 돼 있잖아. 네. 그럼 P에서 A로 가는 길이 두 가지밖에 없어 보이지. 네. 맞아? 근데 그림은 그렇게 그려져 있지만 실제로 문제를 그렇게 풀면 안 된다는 거거든. 문제를 잘 읽어봐. 몇 개씩 있다 했습니까? 그렇지, 몇 개씩 있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점선으로 나타낸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문제 풀 때 문제를 구하고자 하는 거는 일단은 조건이 뭐냐면 P에서 A 또는 B 또는 C를 거쳐서 Q로 갔다가 Q에서 A 또는 B를 경유하는 경우가 72가지. 그 다음 B 또는 C를 경유하는 경우가 몇 가지래? 63가지. 그 다음에 C 또는 A를 경유하는 경우가 21가지라고 하지. 갈 때는 A 또는 C를 경유하고, 문제는 뭐냐면 갈 때는 A 또는 C를 경유하고 돌아올 때는 B를 경유해서 돌아오는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이게 질문이에요. 이게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문제를 풀 때 여기가 두 가지인데 어떻게 72가 될지 막 이런 고민을 막 해요. 그래서 일단 어떻게 풀 거냐면 P에서 A 또는 B 또는 C를 경유해서 Q까지 가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인지를 모르잖아요. 얘를 모르잖아요. 얘를 모르니까 얘를 X가지라고 둘 거예요. 그 다음에 A를 거쳐서 그러니까 P에서 A를 거쳐서 Q로 가는 방법을 A가지라고 하고 P에서 B를 거쳐가지고 또 Q로 가는 방법을 B가지라고 하고 P에서 C를 거쳐서 Q로 가는 방법을 C가지라고 한다면 A 또는 B를 거쳐서 다시 되돌아온 게 72가지라며 그럼 얘를 식으로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요? 갈 때는 X가지 맞아? 돌아올 때는 A 또는 B니까 이 두 가지 경우의 수를 더해야죠. 요게 72라는 말이에요. 이해했어요? 갈 때는 역시 X가지 돌아올 때는 B 또는 C를 거쳤다며요? 이 두 개를 더한 것이 63가지. 갈 때는 X가지 돌아올 때는 C 플러스 E 여기 27가지로 문제에서 주어진 거예요. 이거는 이제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얘 세 개를 어떻게 할까요? 더하고 싶죠? 그럼 X에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어떻게 돼요? 일단 2로 나눠. 그러니까 이거 다 더한 다음에 2로 나눠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81. 81이야? 나 계산 안 했어요. 81이래요. 5에다가 2 더하니까 맞는 것 같네요. 그러면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여기서 첫 번째 식을 빼버리면 XC가 뭐가 된다? 이게 어떤 건 소문자고 어떤 건 대문자면 안 되죠. XC는 9가 되고 XA는 얼마야? 18. 그 다음에 XB는 54 이렇게 나오냐? 그래서 내가 문제가 뭐냐면 얘를 거쳐서 여기로 오는 방법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A 또는 C에다가 B를 곱한 이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하는 거지. X를 먼저 찾아야 되지 않을까?
x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지? a 또는 b 또는 c를 거쳐서 간 거잖아. 그러니까 x는 a 플러스 b 플러스 c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여기 식에서 또 어떻게 하죠? 두 개를? 이 세 개를? 다 더할까요? 이 세 개를 다 더하면 이 식이 의미하는 게 뭐야?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인가? 그럼 얼마냐? 27에다가 81이지. 그러니까 얘가 9네. 맞아? 얘가 9니까 얘는 얼마지? 9 마이너스. 자, 여기 있는 식이잖아. 9 곱하기 여기 3이네. 그럼 얘는 3이지? 됐어? 그럼 b를 찾기 위해서는 여기가 9였잖아. 그럼 여기 7이 돼야 되잖아. 7. 그러니까 얘는 위에 돼야 되나? 아니지. 이게 틀렸나? XB는 54에다. xb는 그래. 그럼 x가 9니까 b는 6. 그래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건 18가지라고 하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렇게 푸시는 거예요. 지울게요. 오늘은 이제 책이 없는 내용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잘 정리를 좀 잘 해놨으면 좋겠거든. 이번에는 어떤 거 할 거냐면 준경이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야? 저요? 그러게요. 돈 아니야 돈? 돈 좋아요. 돈 좋아하죠. 돈 싫어하는 애가 어디 있어요? 돈 문제죠 돈. 근데 내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돈만 바라보고 있다가는 돈을 놓쳐요. 돈도 따라오게 만들으세요. 돈을 따라오게. 어떻게 하냐고요? 돈을 좀 멀리 하세요. 그러면 돈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돈이랑 연애는 비슷하다 그랬어요. 근데 요새 왜 그래요? 왜 웃어? 왜 웃어? 이상한 애들이. 저 유선 선생님 민망해서 그래요. 쌤 빨리 고백으로 혼내줘야죠. 고백으로 혼내 누구로 내? 아니 누구로 내줘? 누구로 내줘? 이상한 애들이야. 첫 번째는 지불 방법의 수랑 이 두 번째는 지불 금액에 가지고 뭐라고 발정 났다고? 아니야? 이상한 게 들리네. 첫 번째는 지불 방법의 가지수랑 두 번째는 지불 금액의 가지수인데 예를 들어 문제가 어떤 거냐면 자 100원짜리가 3개 있고 그 다음에 50원짜리가 10원짜리가 하나 있어. 10원짜리가 한 개 있고 그 다음 1원짜리가 여러분들 1원짜리 본 적 있어요? 아니요. 1원짜리가 5개가 있는데 통화 그리고 1원짜리요? 1원짜리는 1원짜리를 만드는 비용이 1원의 가치보다 높아서 안 만든대요. 요즘은 10원도 그렇다고 하죠. 손해라서 만드는데 손해라서. 만드는 게 손해죠. 사실 이제 동전도 한 사실 이제 지폐도 거의 필요. 여러분들 바닥에 100원짜리 있으면 주워요? 그건 좋아. 그건 좋아요. 100원 이상은 좋아. 50원짜리는? 그거는 안 좋아요. 선생님 어렸을 때만 해도 100원짜리, 50원짜리 과자도 초등학생 있었는데. 때 주웠어요. 그걸로 마이크 사 먹으려고. 마이쮸? 선생님 어렸을 때 떡꼬치가 100원이었는데요. 아직도 기억나. 200원. 되게 옛날 사람 아니? 근데 어렸을 때 되게 많이 좋아했어가지고 선생님 떡꼬치를 되게 좋아해요. 떡꼬치 좋아해가지고 좀 나이가 들어서 지금 젊지만 어느 정도 나이가 있었을 때 다시 한번 거기를 찾아가 봤는데 없어졌어요. 거의 다. 그렇더라고요. 네, 거의 다 없어졌어요. 여기서 내가 이 두 가지를 구하려. 지불 방법의 가지수랑 지불 금액의 가지수. 그런데 여기서는 단 0원을 지불하는 경우는 제외하기로 했어요. 그럼 어떻게 구할까요? 426하고 100. 그렇지. 얘 같은 경우는 지불 방법의 가지수랑 지불 금액의 가지수가 서로 어떨까요? 달라요. 달라요? 같아요. 당연히 같죠. 얘네들은 같죠. 둘은 같은데 100원짜리를 하나 내도 되고 두 개 내도 되고 세 개 내도 되고 아예 안 내도 되잖아요. 그래서 아예 안 내는 경우를 하나를 포함시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오케이? 여기서 아예 하나를 빼주면 돼요. 그럼 계산해 보면 64, 24에 48에 47가지 아닌가요?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얘랑 어떤 문제를 구분하셔야 되냐면 100원짜리가 3개 있고요. 10원이 10몇 개? 그렇죠. 100원짜리가 3개, 그 다음에 10원짜리가 14개 있어요. 그 다음에 1원짜리는 한 7개? 7개? 5개 있대요. 5개? 네, 5개 있어요. 역시 0원을 지불하는 경우는 제외해 줄 거거든요. 요랬을 때 두 가지 방법을 한번 구해보려. 첫 번째. 방법은 똑같고. 이거 내가 옛날에 참 니네 수학화 했죠? 예. 수학화 했을 때 이거 다 알겠네요. 그럼 이제 100원짜리다 10원짜리로 바꾸고 그렇죠. 자, 뭐가 달라져요? 금액이 지불 금액의 가지수가 달라진다라는 거 이해해요? 지불 금액의 가지수가 왜 달라지냐면 100원을 내는 데 있어서 100원짜리를 하나 내도 되고 10원짜리를 10개 내도 되니까 그 두 가지 경우가 겹치잖아요. 때문에 지불 금액의 가지수가 달라져요. 지불 방법의 가지수라고 하는 건 풀이 방법이 똑같아요. 여기 14 플러스 1, 5 플러스 1에서 아예 1을 빼주면 되는데 그럼 두 번째는 어떻게 하라고요?
지불 금액의 가수는 100원짜리에다 10원으로 이제 100원짜리를 전부 다 10원짜리로 바꾸는 거예요. 그럼 10원짜리가 몇 개 있는 거로 44개 있는 거로 바꿀 수 있죠. 예. 그 다음에 1원짜리가 5개 있다는 문제로 똑같이 푸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는 44 플러스 1. 이해하기 편하게 이렇게 해줄게요. 5 플러스 1 빼기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써주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필기를 했을 때 나중에 보면 이게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경우의 수가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라는 거는 뭔가 다 숫자야. 그리고 답이 다 자연수기 때문에 자기가 틀렸는지 안 틀렸는지 알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 공부할 때 이게 왜 나온 4인지 왜 나온 7인지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지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이해하죠? 그럼 거기 나와 있는 거 하나 해봅시다. 그 2번 문제 보시면 100원짜리랑 그 다음에 50원짜리랑 그 다음에 10원짜리가 있는데 요 세 개의 동전이 있거든요. 그랬는데 이들을 적어도 한 개씩 쓰죠. 적어도 한 개씩 써가지고 얼마를 만들고자 하냐면 420원을 만들고자 한대요. 그러면 전체는 15개 이하 쓰고 그랬을 때 경우의 수가 어떻게 되냐 이게 질문이에요. 사용하는 동전은 총 15개 이하로 하자. 이게 좀 어렵네요. 어려워요? 100원 자, 100원짜리를 몇 개 썼는지 모르죠. 100원 한 개 쓰는 그거에 거. 100원을 X개 썼다고 하고 50원을 Y개 썼다고 하고 10원을 Z개 썼다고 하고 요거 합해서 420이 돼야 돼요. 근데 여기서 X, Y, Z는 전부 다 자연수죠. 자연수기 때문에 일단은 10으로 나누고 시작해 볼까요? 10X, 5Y, 그 다음에 5Z, 뭐죠? Z는 42. 그 다음에 적어도 하나씩은 썼어야 되니까 X가 3. X, Y, Z가 적어도 한 번. 그러니까 경우를 나눌까요? 여기서 X가 최대한 몇 번까지 들어가요? 4번까지 들어가지 않아요? 100원 들어가면 50원을 못 쓰잖아요. 적어도 한 개 써야 되니까 오케이. 그렇죠. 3번까지밖에 못 들어가죠. X가 3번 들어가면 될 수 있는 Y는 그럼 여기가 지금 30원 썼잖아. 예. 그럼 여기가 지금 12원 남았잖아. 그럼 Y가 2일 때, 그러니까 YZ를 쓰는 걸 알고 싶은데 둘일 때 2, 하나일 때 할때 7. 그 다음에는 0개일 때는 안 되죠. 이 두 가지 경우밖에 없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X가 2가 되는 경우. 그럼 여기 20원 썼잖아. 그럼 22원 남았잖아. 그럼 YZ는 4일 때 2, 3일 때 7. 되나요? 또 그 다음은? 2일 때는 너무 많아지니까 안 되죠. 15개 이하를 쓰라고 했으니까. 오케이? 그 다음 세 번째는 X가 1이 되는 경우. 그럼 YZ는 10원 썼으니까 32원 남았잖아요. 그럼 6개 쓰는 거 가능하죠? 6이. 그 다음 5, 7인데 5, 7도 가능하죠. 그 다음에 4, 10인데 그러면 15개 이상이니까 안 돼요. 그 다음 네 번째는 X가 아예 없는 경우. 근데 이거 어차피 어, 적어도 한 개씩 써야 돼. 그럼 얘도 안 되네요. 그럼 될 수 있는 경우는 이렇게 6가지인가요? 그래서 내가 구하고 싶은 것이 각 동전을 몇 개씩 사용해야 하느냐 이게 문제거든요. 그럼 그 맞춰서 써주면 됩니다. 100원짜리 3개, 1대 50원짜리 2개, 그 다음에 10원짜리 2개 이런 식으로 써주면 돼요. 알겠습니까? 그게 답이에요. 할만하죠? 여기까지는 쉽죠? 그 다음에는 뭐가 어렵냐면 이제 구별색칠 경우의 수가 어려워요. 구별색칠 경우의 수. 구별색칠 경우의 수. 이게 어려운데 이것도 우리 했던 거 기억나요? 다 정리해놨었는데. 정리해놨어요? 또 정리해야 되나요? 이 구별색칠 경우의 수 유형이 몇 가지라 그랬죠? 송중기 빨리 문제 풀어요. 3가지? 3가지 아니야. 4가지? 내가 4가지 알려줬던 것 같은데 원래는 총 6가지거든요. 근데 기본 정성에다 써놨었는데. 그래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했던 게 뭐냐면 모든 색을 다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랑 반드시 모든 색을 다 사용해야 되는 경우로 나뉘어요. 그 다음에 모든 색을 다 사용하지 않으면서 맨 마지막에 칠하는 색의 수가 미정인 경우, 얘는 처음에가 정해진 경우, 그 다음에 미정인 경우, 맨 마지막에 칠하는 색의 수가, 얘도 마찬가지로 정해진 경우, 미정인 경우 이렇게 나눠요. 그래서 이게 유형 1, 2, 3, 4거든요. 그 유형 1번이 어떤 문제냐면 준기야 빨리 하세요. 선생님 거슬리게 하지 마세요. 앞에서 쫓아냅니다. 다 했어요? 거짓말 하지 마요.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요 5가지 색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해서 이 영역의 색을 칠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요.
근데 구별 색칠 경우의 수라고 하는 거는 전제 조건이 뭐냐면 이웃한 면에는 같은 색을 칠할 수 없다예요. 알겠어요? 문제가 뭐라고요? 5가지 색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해서 이 영역을 구별하는 구별 색칠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했죠. 그럼 이런 문제는 어떻게 푼다 그랬죠? 어디서부터 색을 칠해 나가야 돼요? 제일 많이 접히는 그렇지, 제일 많이 인접한 애부터 색을 칠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A가 애들이 제일 많이 겹쳐져 있죠. 네. 그럼 A에 올 수 있는 색의 수가 몇 가지예요? 5가지 5가지. B에는 네 4가지. C는 3가지 D는 3가지 E는 3가지 이렇게 맨 마지막에 칠한 색의 수가 정해져 있죠. 그래서 이게 유형 1번이에요. 유형 1번은 어떻게 풀으라고 했냐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가장 많이 인접한 애부터 색을 칠해 나가라 라고 했습니다. 다 계산하면 얼마인가요? 540 그렇지, 540까지죠. 이거는 쉽죠. 유형 2번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A, B, C, D, E. 얘도 마찬가지로 요 5가지 색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해서 요 영역에 색을 칠하려고 하는데 이웃한 면에는 같은 색을 칠할 수 없을 때 구별하는 구별 색칠 경우의 수를 구하래요. 답을 구해보세요. 구해봐. 시간 줄게. 종준이 갖고 와. 그래? 얘는 어떻게 칠하라 그랬냐면 A, B, C, D, E 이렇게 순서대로 칠할 건데 A에 올 수 있는 색의 수가 일단 5가지죠. 그럼 B는 A랑 인접했으니까 올 수 있는 색의 수가 4가지고요. C는 A랑 B랑 다른 색이 와야 되니까 3가지고요. 그럼 D는 A랑 C랑만 다른 색이 오면 되니까 역시 3가지인데 얘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라면 B랑 B의 색이 오는 경우랑 B의 색이 오지 않는 나머지 2가지 색 중에 어느 하나가 오는 경우가 있는 거죠. 만약에 B랑 같은 색이 왔으면 여기 2에 올 수 있는 색의 수는 몇 가지예요? 2개 3가지죠. 그 다음에 여기는 1가지고 B 색이 왔으니까 그 다음에 B랑 다른 색이 왔으면 E는 A, B, D랑 다 다른 색이 와야 되니까 몇 가지예요? 2가지죠. 그래서 요 맨 마지막에 칠하는 색의 수가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럴 때 쓰는 게 이제 유형 2번인데 얘는 이제 어떻게 풀으라고 했었냐면 이런 식으로 가지치기를 했죠. 그래서 수형들을 이용해서 문제를 접근하자고 했어요. 그럼 이 계산해 볼까요? 5, 4, 20, 9, 180이고 그 다음에 얘는 5, 4, 20, 4니까 240 둘이 더해서 420까지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이해했죠? 이게 유형 2번이에요. 그다음 유형 3번은 모든 색을 다 사용해야 되면서 맨 마지막에 칠하는 색의 수가 정해진 경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것도 사실 했던 것 같아요. 다 했던 것 같은데 네, 복습이요. 그러니까 1, 2, 3단원은 했던 거 복습이요. 거의 1년 넘게 되지 않았어요 이거? 이거 1년 넘게 됐나요, 한지? 거의 그 정도 수학하를 우리가 한 10월쯤 했잖아. 아니 근데 이거 거의 수학학 기본 정석에다 써둔 것 같은데 그래요? 3가지 색이 있어요. 이 3가지 색을 모두 사용해서 이 영역을 구별하는 구별 색칠 경우의 수를 구하래요. 몇 가지죠? 그럼 빨리 구해봐요. 몇 가지인지. 3가지 색을 모두 사용해서 이 5개의 영역을 구별하는 구별 색칠 경우의 수. 아 이거 쉬웠던 것 같은데 그래, 쉬웠어요. 몇 가지요, 그러면? 쉬운 거 얘기해줘. 10초 줄게. 48 땡, 47? 땡, 46. 땡. 다 틀리네. 뭐야? 뭐였더라? 두 가지는 짠. 답이 몇 가지야? 아 잠깐 너무 많은데? 몇 가지인데? 그거 이렇게 했었던 것 같은데. 그거 몇 가지냐고? 아, 뭔가 뭐 빼는 거였는데 그거 몇 가지냐고? 답만 얘기해. 어떻게 80까지가 나와? 말도 안 되지. 아뭐 뺐었는데 저기서 아뭐 뺐지? 32 32? 아 거기서 막 2가지 색만 사용한 거랑 뭐 그렇지. 어? 38. 땡. 아 그 2가지 색만 쓴 거랑 거기 다 빼가지고 음. 42 아, 훌륭해요. 42가지죠. 자, 일단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맨 앞에 올 수 있는 색의 수가 몇 가지? 세 3가지. 그 다음은 2가지 2가지. 그러니까 얘가 48가지죠. 네 근데 여기에는 뭐가 포함이 돼 있냐면 2가지 색만으로 색을 구별하는 경우의 수가 포함이 돼 있으니까 그 경우를 빼줘야 돼요. 한 가지 색으로만 이 색을 구별하는 경우의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2가지 색으로만 구별하는 경우의 수를 빼주면 예를 들어 뭐 흰색이랑 노란색이라고 해볼까? 그럼 흰, 노흰, 노흰. 노흰 그렇지. 그 다음에 노흰, 노인이 아니라 노흰이네. 노흰, 노. 요 2가지 경우. 그럼 어느 3가지 색 중에서 2가지 색을 골라서
나올 수 있는 경우가 두 가지니까 6가지를 빼줘야 한다고요. 그래서 총 42가지가 된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하자는 거냐면 유형 3번. 얘도 마찬가지로 맨 마지막에 칠하는 세개수가 정해져 있잖아요. 이랬을 때는 요 6건을 이용해서 계산하자라고 한 거예요. 6건. 알겠어? 진아 다 기억나나요? 자, 네 번째는 어떤 거냐면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세 가지 색을 모두 사용해서 이 영역의 구별색칠 경우의 수를 구하고 싶어요. 자, 이게 제일 어려웠던 유형이거든요. 자, 몇 가지일까요? 계산해 보세요. 이제 이건 어려웠던 것 같아요. 네, 빨리 해보세요. 시간 줄게요. 다 정리 중 다 외우세요, 그냥. 빨리 구하세요, 빨리. 이거 어떻게 처음에 구매를 하고 있어? 나는 어떻게 할지를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할지를. 꼭지점 맞던. 땡. 힌트는 뭐냐면 세 가지 색을 모두 사용한다고 했는데 어느 한 가지 색을 최대한 몇 번까지 사용할 수 있어요? 세 번. 세 번까지밖에 사용 못 하잖아요. 그래서 경우를 어떻게 나눌 거냐면 이 세 가지 색을 1번, 2번, 3번 색이라고 할게요. 1번이 세번 쓰는. 그렇지. 1번 색을 한 번 사용하는 경우랑 두 번째는 1번 색을 두 번 사용하는 경우, 얘를 1번 색을 세 번 사용하는 경우, 이 경우로 나누면 될 것 같아요. 이 각각의 경우의 수를 구해서 다 더하면 되겠죠. 네, 빨리 푸세요. 답을 구해보세요. 답을 맞춰야 내가 해주죠. 야, 1번 색을 한 번 사용하는 경우는 몇 가지? 이것만 해볼까? 12가지. 12가지. 그렇지. 1번 색이 여기 있으니까 6가지에 나머지는 2, 3, 2, 3, 2. 예를 들어 1번 색을 A에 칠했다고 하면 2, 3, 2, 3 이거나 3, 2, 3, 2, 3이니까 12가지예요. 그럼 1번 색을 두 번 사용하는 경우는 두 번 사용하려면 AC, AD, AE 또는 BD, BE, BF 또는 CE, CF, C 이렇게 세야 되지. 사용하는 경우를 처음 보고 있어요. 그럼 1번 색을 두 번 사용하는 경우는 일단 이웃하지 않은 두 개의 면에 골라야 되지. 두 개의 면을. 네. 그럼 이웃하지 않은 두 개의 면을 고르는 경우의 수가 몇 세 가지일까? 가지 일단. 여기 훨씬 많지. 6개의 면 중에서 두 개의 면을 골랐잖아. 18. 근데 거기서 뭐 빼줄 거냐면 이웃한 두 면을 선택하는 경우를 빼줄 거야. 그게 몇 가지야? 그래서 아무튼 9 아니에요? 6가지. 그럼 이게 몇 가지? 9가지인가? 6, 5, 30에 2로 나누니까 15? 오케이, 9가지야. 곱하기 뭐 해야 돼? 만약에 해야 돼요. 1번 색을 여기 이렇게 두 개 칠했어. 네. 그럼 B에는 2번일 때 2, 3이거나 3, 2, 3. 3일 때 2, 3이거나 3, 2, 3. 곱하기 4죠. 4. 그래서 36가지야. 됐어요? 아 2를 그러니까 이렇게 적어놨잖아, 얘들아. 이거 연습 문제 제 마지막 문제거든. 1단원에. 이 문제가 똑같아. 그러니까 이게 뭔지를 모르면 안 된다고. 이게 적어놨는데 이게 뭐야? 6시가 왜 나왔어? 빼기 6은 왜 했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선생님 말하는 걸 잘 적어두라고. 1번 색을 3번 사용하는 경우는 이렇게 ACEH라거나 BDFH라는 거 두 가지죠. 맞아요? 네. 그럼 ACE 칠했을 때 얘도 올 수 있는 게 2, 3, 2, 3, 2, 3 총 8가지인데 거기서 뭐 빼줘야 돼? 그렇지. 다 같은 색으로 칠한 두 가지 경우 빼주니까 6이 10이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답 몇 가지야? 60가지.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 내 기억에 수학 할 때 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했었고요. 그럼 이제 유형 5번이랑 6번도 같이 할 건데 그것도 있어요? 네, 있죠. 유형 5번은 이제 원순열이나 그 다음 탁자순열 얘네들을 이용하는 방법. 지울게요. 네. 자, 일단 원순열이랑 탁자순열이 뭔지를 봐야 되는데 내가 4명을 요 원탁 위에 앉히려고 하거든요. 예를 들어 이렇게 앉힐 수 있어요. A, B, C, D. 오케이? 그 다음에 뭐 한 칸씩 더 옆으로 옮기면 A, B, C도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A, B, C도 이렇게 앉혀도 되죠. 네, 다 똑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도 A, B, C, D. 근데 이 4개가 서로 다 어떻다라는 거예요? 다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순열의 기본 원리는 뭐냐면 회전에서 같은 경우는 같은 것으로 취급하자라는 게 원순열이에요. 그리고 조건에 그런 게 써 있어야 합니다. 알겠어요? 원순열은 2단원이 있어요. 2단원인데 그럼 이 4명을 요 원탁 위에 앉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라는 거죠? 6가지. 그래서 그러니까 어떻게 계산한 거예요? 4명인데 원래 4팩토리얼을 뭐로 나눠준 거예요? 4로 나눠준 거죠. 똑같은 게 4개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눠줬기 때문에 얘가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4-1 팩토리얼이랑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6가지인 거예요. 알겠어? 그냥 대충 한 명 고정시키고 나머지 3명 하는 거. 그렇게 하는 거랑 같은 개념이에요. 결국은 같은 개념이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n명을 원탁 위에 앉히는 경우의 수를
n-1 팩토리얼로 계산한다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n명 중에 r명을 뽑았어. r명을 뽑아. 얘네들을 원탁에 앉히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되겠어? NCR 빼기 1 팩토리얼. ncr 곱하기 r-1 팩토리얼 이렇게 쓰겠죠. 다르게 쓰면은 npr 곱하기 어떻게 되냐? r분의 1인가? 이렇게 나오는 거. 똑같은 거죠, 이게. 왜냐면 npr이 ncr 곱하기 r팩이니까 똑같은 거죠, 두 개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쓰셔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 탁자순열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 이게 원형이 아니라 이렇게 삼각형이야. 이 삼각형에 6명을 여기 앉히고 싶거든. 그러면 이렇게 앉히는 방법의 경우의 수를 구하래. 6명을. 그럼 어떻게 하겠어, 얘도? 비슷하게 할 거거든? 그러니까 근데 비슷하게 어떻게 할 거냐면 이 6명이니까 A, B, C, D, E, F 이렇게 되잖아. 맞아? 얘랑 여기 A, B, C, D, E, F 이렇게 앉히는 거는 같아 달라? 달라요. 얘네들 다르지? A, B, C, D, E, F 얘는 같아요. 얘는 같지? 얘는 첫 번째 거랑 같잖아. 얘를 우리가 이 삼각형을 돌리면 요거랑 똑같은 거잖아. 됐어?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원순열의 개념처럼 생각을 할 건데 그러면 여기서 뭐만 곱하면 되냐면 이 탁자순열의 경우의 수는 원순열에다가 원순열과 달라지는 경우의 수, 달라지는 수 요것만 곱하면 돼. 알겠어? 그러면 요 6명을 요 탁자에 앉히는 경우의 수를 구하고 싶으면 6-1 팩토리얼이지. 됐어? 거기다 뭐만 곱하면 된다는 거야? 2만 곱하면 된다라는 거야. 내 말 이해했어? 여기까지? 몇 가지 연습을 해볼까? 달라지는 수가 왜 2밖에 없어요? 요거 두 개밖에 없잖아요. 여기가 A, B, C, D, E, F. 그러니까 한 칸씩 밀렸을 때 얼마 이게 달라지는 수가 얼마큼 생기는지를 본 거죠. 써도 막 뒤죽박죽 될 수도 있잖아요. 그거는 얘 순서 바꾸는 게 여기 포함이 돼 있죠 이미. 자 이번에는 정육각형이야. 정육각형. 하나, 둘, 하나, 하나, 둘, 하나, 하나, 둘. 뭔가 이상한데요? 하나, 둘, 하나, 하나, 둘, 하나, 하나, 둘, 하나. 이 정육각형에 총 9명을 앉히고자 해요. 앉힐 수 있는 방법의 수가 몇 가지일까요? 정육각형에 9명을 앉히는 경우의 수. 일단 9-1 팩토리얼. 일단은 9-1팩. 거기다 뭐 곱해요? 3. 그렇지. 3만 곱하면 되겠죠. 왜냐면 A, B, C 앉히는 거랑 A, B, C 앉히는 거랑 A, B, C 앉히는 게 다르지만 A, B, C가 돼버리면 처음 상황과 똑같은 경우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냥 달라지는 경우의 수 3만 곱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이런 게 이제 탁자순열이에요. 탁자순열. 아까 유형 4번은 뭐였죠? 특정 색의 사용 횟수를 미리 결정하자는 거야. 특정 색의 사용 횟수. 얘를 미리 결정. 안 적어놨네요. 하나만 더 해볼까요? 이거 수능에 나왔어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9명을 요 탁자 위에 앉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일까요? 8팩 곱하기 저것도 원순열이에요? 어떻게 생각해요? 아닌 것 같은데 뭐.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답은 뭐예요? 그냥 그렇죠. 얘는 원순열처럼 생각하면 8팩인데 결국 달라지는 경우의 수를 곱해야 되잖아. 근데 A, B, C, D 이렇게 앉혔던 거랑 여기 A, B, C, D 앉혔던 건 다 다르죠? 예. 그러니까 얘는 다 달라요. 다 다르기 때문에 그냥 9가지를 곱해서 결국은 9팩토리얼이 된 거예요. 알겠어요? 그냥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랑 같다는 말입니다. 이해했습니까? 이게 수능 문제예요? 네, 수능 이런 게 나왔었어요. 몇번 문제였어요? 쉬운 문제였어요. 기억 안 나요. 쉬운 문제였어요. 아주 옛날 수능. 자, 이런 그림이 있어요. 7가지 색 중에서 4가지 색을 골라가지고 이 영역에 칠하는 요 구별 색채의 경우의 수를 구하래요. 그럼 어떻게 구할까요? 준비 다 했어? 4가지 색 뽑는 것부터 하고 7가지 색 중에서 4가지 색을 골랐지. 그럼 고르면 어떻게 돼 일단은? 실시사 7C4. 그 다음은 이 4가지 색 중에 여기 가운데에 칠하는 게 있겠지. 예. 곱하기 4. 됐어? 그 다음 나머지 3명은 3 얘는 원순열. 오케이? 여기 답이야. 알겠어요? 이해하니? 네. 그럼 이 계산하면 얼마게? 계산해볼까? 얘는 7, 6, 5를 3, 2, 1로 나눠주면 되냐? 그럼 7, 5, 35 4 곱하기 2니까 8 그럼 35 곱하기 8은 얼마야?
280? 네, 280까지. 알겠죠? 하나만 더 해볼까요? 다 외우고 있죠? 문제를. 훌륭해요. 자, 요런 이제 원형이 있거든요. 이 원형에 그 몇 가지 색을 쓸 거냐면 8가지 색을 쓸 거예요. 8가지 색의 일부나 전부를 사용하여 이 영역에 칠하려고 한다. 8개의 면이죠. 여기 안에랑 바깥에. 그랬을 때 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일부가 아니다. 전부. 일부면 너무 어려워. 8가지 색을 전부 사용해서 구별하는 구별색 칠 경우의 수. 어떻게 할까? 일단 안쪽 원을 원순위로 하고 그럼 일단 8가지 색 중에서 몇 가지 색을 골라요? 내가 4색을 고르죠. 8시4. 거기서 안쪽에다 여기 안에 있는 색을 고르는 게 4-1페이. 칠하는 거. 그 다음은 정해져 있으니까 그냥 그렇지. 그 다음은 4팩 이렇게 하면 돼요. 왜 이렇게 잘해요, 니네? 이상한데? 그리고 계산하시면 답이 나옵니다. 이해했죠? 그러면 어려운 거 하나 해볼까요? 어려운 거. 자, 어려운 거 하나 해볼게요, 그러면. 어려운 거. 이게 뭐예요? 풍차 선풍기. 프로펠러죠, 프로펠러. A, B, C, D 4가지 색이 있어요. A, B, C, D. 요 4가지 색의 일부나 요 전부를 사용해서 요 영역의 색을 칠하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요 중앙 부분하고 요 날개 부분하고만 다른 색을 칠하면 돼요. 알겠습니까? 그렇게 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는 게 문제예요. 역시 회전해서 같아지는 경우는 같은 경우로 취급하세요. 자, 해보세요. 어렵습니다. 그냥 스푼을 쉬어보여 갖고 와, 성준이. 스푼은 별로 어려워요. 안 보여요. 답을 정확히 맞추는 게 어렵습니다. 아니, 고쳐오라고. 팔면 모르겠어 나도 몰라. 나한테 물어봐. 난 다 알려줬는데. 틀렸잖아. 마이너스 붙여 똑바로 안 해? 이거 어떻게 알아, 했어 내가? 너 문선우가 이거 못해서 우리 반에서 쫓겨난 거 알아? 첫날 이거 배웠는데 이게 못해서 우리 반에서 쫓겨난 거야. 얘를 x 빼기 알파라고 두잖아. 그러면 여기서 가우스 x가 2x 제곱 빼기 2잖아. 됐어? 요게 지금 얘 대신 이거 집어넣어. 얘 대신 이거 집어넣으면 2x 제곱 빼기 x 플러스 알파는 2니까 알파는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란 말이야. 근데 요게 0 이상 1 미만이지. 여기에 해당하는 x범위, 여기에 해당하는 x범위. 그걸 먼저 구해. 이해했어? 그걸 가지고 이제 얘 해를 구하는 거야. 이해했어? 이 범위 내에서 요 방정식을 풀으라고. 됐어? 빨리. 답 나온 사람 얘기해줘. 54 땡. 경우의 수는 한 방에 못 맞추면 틀리는 거예요. 답은 어차피 자연수죠. 커요? 두 자릿수예요. 50 없다 심지어 여러분들은 지금 대부분의 애들이 나오는 오답도 안 나와요. 60 나오는데? 대부분 이 문제를 풀려고 하면 나오는 오답들이 있거든요. 그것도 안 나와요 지금. 56 56 아니야. 60 자, 두 가지 색을 이용해서 구별하는 경우를 볼게요. 그럼 여기 프로펠러랑 날개 부분이랑 중간 부분만 다르면 된다니까 몇 가지요? 네 개 중에서 두 가지 색을 골라서 나열하는 방법이죠. 12가지죠. 여기 어느 네 가지 색 중에 하나가 오잖아. 그럼 그거 쓴 색 말고 나머지 색은 다 같은 색이어야 되잖아. 날개 부분은. 그거 12가지밖에 없어요. 이것도 틀렸나요? 그건 맞췄죠 그 사람 먹었어. 세 가지 색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은 예를 들어 A, B, C를 썼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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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이렇게 칠하는 거. 그 다음 A에 B, B, C, C 칠하는 거. A에 B,
B, C, C 이렇게 칠하는 방법이 있어요. 얘 같은 경우는 몇 가지예요? 이렇게 칠하는 방법은 네 가지 색 중에서 세 가지 색을 골라서 이렇게 영역을 칠하자. 그럼 얘는 4P3이죠. 맞아? 얘는 봐봐. 여기 B가 여기 오고 C가 여기 오는 거랑 회전해서 똑같아지지. 그럼 얘는 4P3에다 뭐 곱해야 돼? 혹시 답 72예요? 2분의 1을 곱해야 돼요. 72가 가장 많이 나오는 오답 중에 하나였죠. 얘도 마찬가지야. B가 일로 와도 되고 여기 와도 되는 거잖아. 그럼 일단 4P3인데 거기다 뭐 곱해야 된다고? 2분의 1을 곱해야 된다고. 이해했어? 왜 2분의 1? B가 여기 오는 경우랑 C가 여기 오는, 그러니까 B, C가 자리가 바뀌는 경우랑 요거랑 똑같은 경우잖아. 그러니까 그게 2분의 1을 곱해줘야 되지. 이해했어? 내 말 이해해? 그럼 얘는 경우의 수 몇 가지야? 24가지인데 여기도 24가지니까 48가지죠. 됐어? 세 번째는 요 네 가지 색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 네 가지 색. 그럼 네 가지 색을 이용하는 방법은 A, B, C, D, D 요거 있고 A, B, B, C, D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지. 맞아? 얘도 마찬가지야. C와 D가 자리가 바뀌어도 요거랑 똑같아. 맞아? C와 D가 자리가 바뀌어도 회전했을 때 이 경우랑 똑같이 나오잖아. 얘도 4P4에다가 2분의 1을 곱하는 거야. 얘는 그냥 4P4지. 됐어? 두 개 더하면 36 아니니? 그럼 이걸 다 더해봐. 48, 48, 96까지지. 알겠어? 그럼 네 가지 색 구하는 이게 답이에요. 알겠어요? 풀 수 있겠어요? 이러고 나오면 정리해두세요. 제가 네 가지 색에 대한 번만. 네 가지 색이니까 A, B, C, 여기 D, D 이웃 한 면에 같은 색을 칠하는 거. 그러니까 여기 옆에 칠하는 거랑 마주 보는 면에 칠하는 거 같은 색을. 요런 두 가지 경우가 없잖아. 근데 요 경우는 C와 D가 자리가 바뀌어도 이거랑 똑같은 경우라고 회전했을 때. 얘는 C와 B가 자리가 바뀌면 안 되지. 맞아? 그러니까 얘는 뭐 순서 바꾸는 거를 고려할 필요가 없어. 회전해서 같아지는 게 없다고. 72가 어떻게 제일 많이 나오는 거예요? 72가 어떻게 제일 많이 나오는 오답이냐고? 여기서 뭔가 하나를 빼먹던 것 같은데 애들이. 네 24. 가지 색에서 빼먹었어요. 여기서 하나씩 빼먹었나? 그럼 70이 나올 거야. 두 가지 세 가지는 음. 맞는데 네 가지에서 빼먹어. 지워도 되죠? 자, 지금 구별수치 경우의 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6가지 유형이 사실 다 어려워요. 다 어려워요. 여섯 번째는 뭐냐면 입체의 색을 칠하는 경우. 입체 도형의 색을 칠하는 거.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입체 도형의 색을 칠하는 첫 번째는 정사면체예요. 정사면체에 네 가지 색을 이용해서 서로 다른 정사면체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 서로 다른 정사면체의 개수. 6가지? 6가지? 정사면체의 네 가지 색을 이용해서 색을 칠할 텐데 서로 다른 정사면체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 일단은 요 밑면에 네 가지 색 중에 하나를 칠할 거거든요. 됐어? 그 다음에 그 나머지 세 개의 색은 여기 옆면 세 개에 칠할 거야. 근데 이렇게 돌릴 수 있잖아. 맞아? 그러니까 얘는 원순열처럼 봐야 되죠. 됐어? 근데 얘를 또 어떻게 생각해도 되냐면 여기 사실 옆에 있는 면이 밑으로 내려와도 되잖아. 그러니까 다 밑면이 될 수 있잖아. 그럼 또 뭐 곱해줘야 돼? 4분의 1을 곱해줘야 되지. 4로 나눠주는 거야. 알겠어? 얘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4분의 1면 4분의 1을 왜 곱했냐면 밑면에 올 수 있는 세개수가 네 가지라고 했지만 요 네 개의 면이 있으니까 다 밑면이 될 수 있다고. 오케이? 그러니까 이렇게 바꾸었을 때 같아지는 경우를 제외해 주라고. 맞아? 그러니까 4로 나눈 건데 그럼 어차피 4를 곱한 걸 나눌 거면 처음부터 고려하지 않자라는 거야. 즉 처음에 요 밑면에 올 수 있는 색을 하나 고정을 하라는 거죠. 색을 하나 써가지고 여기 밑면에 색을 하나 고정해 보세요. 그럼 남은 건 세 가지 색이죠? 요 세 가지 색으로 옆면을 칠하는 경우니까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면 정육면체인 경우는 몇 가지인지 해보세요. 제일 처음에 하는 게 지금 정다면체입니다. 정육면체의 서로 다른 6가지 색을 이용해서 이 서로 다른 정육면체의 개수는 몇 가지이냐라는 게 질문이에요. 색을 6개 했어요? 네. 다 했어? 솔직히? 30. 나오는 거군요.
30? 왜 30이죠? 5, 6에 30. 5, 6에 30? 이거 정하는 거랑 어. 그 밑에 거 고정하고 위에 거 어. 정하고 밑에 거. 그렇지. 밑면에 하나의 색을 고정해요. 그럼 위에 오는 색의 수가 5가지죠? 그럼 나머지 4개의 색은 원순열이죠? 그래서 5 곱하기 4-1팩에서 30까지요. 똑똑한데요? 그럼 이번엔 뭐 할 것 같아요, 채은아? 팔면체. 그렇지. 정팔면체 해보세요. 정팔면체는 암산이 안 될걸요? 암산하면 똑똑하다고 해줄게요. 정팔면체 어떻게 그리죠? 이게 그림이다. 정팔면체의 8가지 색을 이용해서 구별하는 구별색칠 경우의 수. 중기 다 했으면 가. 몇 가지 나와? 중기. 경우의 시가 아니라 경우의 수. 중기 답 뭐 나와? 1하고 2분의 루틴. 틀렸어. 집에 가서 그 문제 보고 와. 가져와 시험지. 그 책이 있잖아. 책이 있어. 840. 더 많아요. 구해보세요. 답의 문제. 시험지 갖고 와. 네, no. 1680. No. 비슷한 답 있었어요? 1680 맞아요. 자, 여기 앞에, 맨 앞에 하나의 색을 고정했죠. 맞아? 네, 맨 앞에 색을 하나 고정했죠. 그럼 여기에 마주보는 면에 오는 색의 수가 몇 가지요? 7가지죠. 예. 그러면 남은 6개의 색 중에서 3개를 골라서 여기 처음에 칠했던 여기 옆면들에 칠을 해야 되는데 역시 회전이 가능하니까 얘는 원순열이에요. 이해했어요? 그럼 이제 또 몇 가지 면이 남았어요? 3개의 면이 남았죠? 그럼 나머지 면들은 다 색이 칠해져 있으니까 더 이상 원순열이 아니에요. 그래서 곱하기 3팩을 하는 거예요. 얘를 계산하시면 1680까지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정다면체는 총 몇 가지가 있죠? 만들 수 있는 정다면체는 5가지밖에 없죠. 4면체, 정육면체, 정팔면체, 정12면체, 정20면체. 그러면 정20면체 같은 경우는 숫자가 되게 커지겠죠? 궁금해요? 여러분들 페이지 49페이지 정석 보시면 다 나와 있을 거예요 아마. 49페이지가 맞을걸요? 77에 49. 아니 사실 근데 1680 찍었는데. 네가 840 곱하기 2한 거 알고 있어요. 네. 거기 다 나와 있죠? 네. 하는 방법 나와 있어요? 네, 거기 다 나와 있어요. 77. 근데 벌써 3단원이에요. 아니요? 자, 그러면은 이제 나와 있다고요? 77에 49. 색칠하는 경우잖아. 색칠이니까 77에 49페이지. 왜요? 자, 그러면 이제 책이 없는 걸 해볼게요. 자, 이제 문제는 이렇게 나와요. 학교 시험은. 천왕고에서 나왔던 거거든요, 옛날에. 이게 뭐죠? 삼각기둥. 삼각기둥? 그러니까 윗면과 아랫면은 합동인 정삼각형이고 옆면은 전부 다 등변사다리꼴이야. 알겠어요? 이런 팔면체가 있어요. 팔면체. 다시 요 위에 면이랑 아랫면은 합동인 정삼각형이에요. 아래쪽은 삼각기둥이고 위쪽이 삼각뿔이에요? 아니요. 이 삼각기둥 두 개를 합친 거예요. 합동. 둘다 뿔대. 둘 다 삼각뿔대요? 하나의 모양인데 이거는? 삼각기둥 두 개를 합쳐놓은 거지. 케이크 두 개 합쳐놓은 거라고. 지금 왜? 오목한 게 위에는 아니라 아니 위에는 좀 삼각뿔대 같고 아래는 삼각기둥 같고. 아니야. 아니 그림이 어디 있나? 그냥 삼각. 그림 없어 책에. 삼각기둥이 2등분한 거야. 삼각기둥? 아니 이게 지금 이렇게 돼 있다고. 예? 이렇게 합동이랑 그 위에랑. 위에랑 아래면이 합동. 그러니까 이렇게 등변 사다리꼴이 이렇게 있으면 밑에는 이렇게 돼 있다고. 아 요렇게? 다이아 이해해? 그래서 우리가 몇 가지 색을 이용할 거냐면 8가지 색을 이용해서 이 영역을 구별하는 구별색칠 경우의 수를 구해보세요. 자, 이게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학교 시험에. 윗면과 아랫면은 합동인 정삼각형이고 나머지 6개의 면도 합동인 등변 사다리꼴이야. 6개의 면도 전부 다 합동입니다. 하나 둘 뒤에 있는 거, 하나 둘 뒤에 있는 거. 6개의 면도 합동인 팔면체랑 똑같지 않나요? 다르죠. 예. 정팔면체는 모든 면이 다 합동이에요. 얘는 위에 아랫면이 서로 합동이고 나머지 6개가 합동이라고요. 정다면체 같은 경우는 색을 미리 하나 고정하고 했었던 이유는 어차피 다 밑면이 될 수 있었기 때문인데 얘는 색을 하나 미리 고정하고 하시면 안 돼요.
경주 이번 주 학교 안 가죠? 커요? 가요? 그냥 커요? 이번 주? 어. 이번 주는 안 가죠. 13,440? 아니요. 거의 비슷해요. 예. 6,720. 오케이. 아 훌륭해요. 아우 채은님 훌륭해요. 아 위아래 돌릴 수 있으니까 그렇지. 이거 나눠야 되는구나. 자 일단은 매니에 오는 세개수가 8가지예요. 맞아요. 매니에 오는 세개수가 8가지고 그 다음 7가지 세개 남았는데 3개를 골라서 여기 옆에 3개면에 원순열처럼 칠해야 돼요. 맞죠? 아래도 칠해야 되나? 아래 먼저 하는 게 나은가? 아래만. 아래 먼저 해야겠다. 사실 상관없는 위에 8, 아래 7. 그럼 6가지 색 중에 3개 골라서 여기 원순열. 됐어? 곱하기 3. 그 다음에 나머지는 3가지 색. 그다음에 됐어? 위아래 돌릴 수 있으니까 2분의 그렇지. 위와 아래가 이게 돌려도 되잖아? 그래서 곱하기 2분의 1. 여기 계산하면 6720이 나올 거예요. 계산해야 되니? 해보자. 87, 654, 31, 54, 20. 2 곱하기 3. 그러면 60, 120, 120 곱하기 56. 그러면 6720 나오네요. 알겠습니까? 어려워요. 사실 이제 고3 애들 모의고사 시험에 나왔던 거 청구해서 그대로 베껴냈고 어려워요. 약간 생각보다 할만한데. 할만해요? 내가 잘 가르쳐서 그렇죠. 네? 아. 자 여기. 그 다음 뭐 해야 되죠? 그 다음은 자 그래서 이제 구별수식 경우의 수를 많이 했는데 요즘 고3도 요거 하거든요. 확통? 근데 역시 어려워해요. 역시 어려워합니다. 저희도 내년에 이거 똑같이 해요? 이제 문제 다양한 걸 풀어봐야죠. 자, 이번에는 약수의 개수랑 총 합이랑 곱 다 알고 있나요? 까먹었어. 그냥 응? 까먹었어요? 아이, 곱. 예제를 볼까요? 540의 개수, 양의 약수의 개수랑 양의 약수들의 합이랑 모든 양의 약수들의 곱을 구해보래요. 그럼 540을 뭐 하죠? 소인수분해하죠? 소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돼요? 2의 3세제곱. 세제곱 3세제곱 곱하기 2제곱 곱하기 5. 그렇지. 이렇게 돼요. 이렇게 나오나요? 4, 5, 20에 20제 곱하니까 맞잖아. 맞아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첫 번째는 개수. 개수는 어떻게 구하죠? 4, 4. 지수 플러스 1들의 곱. 4 곱하기 이렇게 하죠? 지수 플러스 1들의 곱. 모르시면 안 돼요. 왜 그런지도 알죠? 예. 3 곱하기 4 곱하기 2니까 얼마요? 24. 24 24. 그 다음에 양의 약수들의 합. 얘는 어떻게 돼요? 까먹었네. 합은 어떻게 구해요? 아, 좀 그만 좀 까먹으래. 이거 중학교 1학년 때 하는 거를. 아 그거 한 다음에 실력 정석에 수원할 때도 있었는데 이거. 등비수열에서. 수학 하이 때 있지 않았어요? 등비수열에도 있어. 표 이렇게 그려서. 아 맞아 써놨는데 자, 세 번째는 곱. 곱은 어떻게 구하죠? 이건 안 써져 있어. 내가 쓰라고 했죠, 몇 번. 예. 그걸 까먹었어. 아, 그만 좀 까먹어라. 야, 24의 모든 양의 약수들을 구해봐. 어떻게 돼? 1, 2, 3, 4, 6, 8, 12, 8, 24. 12, 24. 그러면 이것들의 곱을 구하래. 그럼 어떻게 돼? 24 곱하기 24 곱하기 24 곱하기 24 곱하기 24. 개수의 몇 승? 절반. 오케이? 그러면 양의 약수의 곱은 원래 수 540에 140에 개수의 절반 24를 2로 나누면 된다고. 540에 12승 이렇게 나온다. 알겠어? 그만 좀 까먹어라. 어디다 써놔요? 13페이지. 13? 지금 막 49쪽 하고 있지 않았어요? 49쪽에 나와 있는 내용을 살짝 했을 뿐. 지워도 되지? 김지 지워도 돼? 확통을 너네가 보지. 설아. 네. 1학기 때. 1, 2학기 둘 다. 주한고 보고. 재현이는 손스투? 학교 왜 이렇게 다 뒤죽박죽일까? 학교 마음인가? 24가 약수의 개수예요. 24가 왜 양의 약수의 개수야? 24? 몰라, 기억 안 나는데. 맞아. 양의 약수의 개수의 절반.
예제에서도 이거 하나 어려운 게 있어요. 이것도 맨날 물어볼까봐 그냥 풀어주는 거예요. 둘레의 길이가 60인데 그 다음에 세 변의 길이가 모두 자연수래. 세 변 길이 모두 자연수인 삼각형. 서로 다른 개수. 서로 다른 삼각형의 개수 구하래. 저 어떻게 할까? 자, 얘도 그냥 셀라 그러면 사실 상당히 어려워요. 그냥 셀라 그러면 상당히 어려운데 지금 풀어주는 방법도 쉽진 않아요. 세 변의 길이를 모르니까 ABC라고 하면 이 세 변의 길이가 다 합한 게 60이죠. 그리고 누가 제일 긴지를 모르죠. 누가 제일 긴지를 모르니까 그냥 A가 제일 길다고 한번 해볼게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삼각형의 결정 조건에서 나머지 두 개의 합은 한 변의 길이보다 반드시 어떻게 돼요? 커야 되죠. 그래서 내가 여기서 어떻게 시작할 거냐면 A가 가질 수 있는 값의 범위를 먼저 따져볼게요. 그러면 일단 A 플러스 B 플러스 C라고 하는 것은 60이었는데 요 B랑 C가 A보다는 작거나 같잖아요. 그래서 A 더하기 A 더하기 A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쓸 거거든요. 이래도 상관없죠. 맞아요? 그럼 여기서 3A가 6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A는 20보다 크거나 같아요. 맞아요? 그 다음에 B 더하기 C도 그러니까 B 더하기 C가 얼마야? 60-A지. 맞아? 얘가 60-A를 집어넣어 볼까? 여기다가 60-A를 그럼 넘기니까 2A가 60보다 작으니까 A는 일단은 30보다 작은 거죠. 그래서 A가 가질 수 있는 값의 범위가 20보다 이상이고 30보다 작다라는 걸 먼저 찾아낸 거예요. 이해했어요? 그 다음은 뭐 할까요? 그러면 이제 A가 될 수 있는 게 20부터 다 세긴 해야 돼요. 29까지 가능한데 어떻게 세야 잘 셀까? 그 다음은 그 B를 또 결정하면 C는 나머지 하나니까 다 합해서 60이 돼야 되므로 A는 결정을 하나 했을 때 B를 결정하면 나머지 C는 자동적으로 결정이 될 거거든요. 그럼 B가 가질 수 있는 값의 범위를 한번 구해보고 싶어요. 그럼 B가 가질 수 있는 값의 범위는 어떻게 구할까요? 플러스 C부터 알아야 되지 않아요? 10까지. 자, B 플러스 C를 보시면 얘가 지금 60-A라고 했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할 거냐면 B가 C보다는 크거나 같잖아요. 얘도 B 더하기 B보다는 작거나 같아요. 오케이? 그러면은 여기서 2B가 60-A보다 이상이니까 B는 20에서 15에서 20. 아니 30에서 40? 왜? 갑자기 왜? 아니 그러니까 왜 여기서 뭐가 나왔는데 그게? A의 20부터 30까지. 아, A가 20보다 30이니까 그럼 너무 많아져. B의 범위가. 일단 B를 어떻게 쓸 거냐면 2로 나눠봐. 2분의 60-A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쓸 거야. 네, 이거 됐어? 풀었던 것 같은데. 옛날에 했어. 수학 하에 있었어. 그 다음 B는 또 뭐보다 작아? A보다는 작거나 같잖아. 오케이? 얘를 이용해서 우리가 B를 결정해 볼 거야. 그러면 개수만 세면 돼. A가 만약에 20이야. 잘 봐. 여기 20이지. 20과 20 사이의 B의 개수가 몇 개야? 한 개. 개수야 여기는. A가 21이야. 그럼 어떻게 돼? 얘가 어떻게 돼? A가 21이야. 그러면은 몇이야? 39야? 그럼 19.5야? 20. 21이니까 몇 개 있어 자연수는? 2개. 다 세야 돼. 그 다음 22일 때는, 23일 때는, 24, 25, 26, 27, 28, 29 다 살 거라고. 22면 어떻게 돼? 38, 19, 22 어떻게 돼? 19, 20, 21, 22 4개 됐어? 23이면 5개야? 23이면은 37 그럼 2로 나누면 18.5 그럼 19부터 23 19, 20, 21, 22, 23 5개 자 24면은 36 18 18부터 24 18, 19, 20 7개 그 다음 이제 알겠지? 그 다음은 8개 그 다음은 10개 11개 13개 14개 이거 다 더하면 되겠지 여기 3개 7개 12개 19개 27개 37개 48개 27을 더하니까 60, 75개 이렇게 나오는 거야 알겠습니까? 이렇게 세면 돼요 A가 20이면 네. A가 20이어야 돼요. 네 C도 20이죠 그거 정삼각형이죠 아니 정삼각형 합동이 아닌 거겠어요. 합동이 아니라는 거는 서로 다른 삼각형의 개수를 구하라고. 삼각형이 여러 개가 될 수 있는데 그게 다 다르게 되는 그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자, 그 다음은 재밌지 않나요?
오늘 어디까지 할지 사실 내가 가늠을 못 하겠어요. 시험도 봐야 되는구나. 네, 이거 보이세요? 뭐? 자, 토너먼트. 아, 그 다음에 리그전. 내가 엄청 많이 했는데. 자, 첫 번째는 게임 경기 수예요. 게임 경기. 여러분 게임 좋아하잖아요. 우리가 부전승이 없는 완전한 토너먼트가 되려면 최소한 몇 명이 출전을 해야 되죠? 딱 수명. 땡. 2명. 4명은 가능해요. 8명. 4명, 8명, 16명. 2의 n승명. 그렇죠. 토너먼트 같은 경우는 최소한 2의 n승명이 출전을 해야 부전승이 없이 우리가 우승자를 가릴 수 있어요. 그러면 이 2의 n승명이 출전을 했을 때 우승자를 가리기 위한 토너먼트의 총 경기 수는 몇 가지가 될까요? 예, -1번. 그렇지. 2의 n승에서 빼기 1가지죠. 그럼 위에다 1 빼라 그랬죠? 이거 맞아요? 자, 그 다음에는 리그전이요. 리그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게 여기 서로 막 서로 막 싸우는 거, 이렇게 4명이 막 PT게 싸우는 거예요. 요가 1등, 내가 1등이다 막 이러면서. 그럼 그렇게 싸우는 경기 수는 몇 가지일까요? n명이 예를 들어 싸웠어요. n 곱하기 n -1 에? N제곱 마이너스. 나누기 2. 그렇지. 그러니까 nc2예요. 그러니까 2명만 고르면 돼요. 네. 그러니까 2분의 1의 n에 n-1. 그래서 게임 경기 수는 구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게임 경기 수 하나만 해볼까요? 아니 토너먼트 왜 EN-1가지예요? 이거 세보면 돼요. 4명일 때 하나, 둘, 셋 우승자 갈려지죠. 6명이어도 상관없어요. 6명이어도 하나, 둘, 셋, 넷, 5번. 그러니까 그냥 한 번만 빼버리면 우승자가 가려지게 돼요. 문제가 뭐냐면 월드컵을 하는데 16개의 팀이 있거든요. 16개의 팀이 축구 경기에 참가해서 4개 팀씩 4개 조로 토너먼트전을 벌이고요. 토너먼트전. 갑자기 나 왜 토너먼트 하니까 이상하지? 토너먼트전을 가리고 각 조에서 상위 2개 팀씩 요 8개 팀이 올라왔잖아요. 8개 팀이 리그전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진짜 월드컵이 이렇게 하잖아요. 맞아요? 월드컵 이렇게 하잖아요. 리그전 하고. 아, 처음에 리그전부터 해? 네. 네. 몇 승 몇? 네. 조 1, 2등 이렇게. 그래서 조 2명을 올려 보내고 거기서 리그전 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토너먼트. 그랬나? 8개이 리그전을 해요. 그래서 보내고. 아, 그런가? 알았어. 8개 팀 리그전을 하는데 마지막에 우승자를 가리고 3, 4위전도 한대요. 붙잡혀요. 미안해요. 이게 거꾸로 썼네요. 월드컵처럼 할래요. 리그전. 얘가 토너먼트. 됐지? 그 다음에 3, 4위전 따로. 이 총 게임 경기 수는 몇 가지일까? 이렇게 문제를 적으면 답을 바로 구하더라고요, 보통. 쉽지 않아요? 되게 쉬운데? 그래요? 4개 팀씩 4개의 조가 서로 리그전을 치르죠. 그럼 리그전 하는 경기 수가 몇 가지였어요? 14. 4시 2잖아. 4시가 얼마야? 6. 곱하기 4. 그렇지. 그럼 24. 됐어? 그 다음에 8개의 팀이 토너먼트 전하래. 몇 가지야? 7가지. 3, 4위전 따로 하래. 하나. 그럼 얼마야? 32. 이게 답이에요. 알겠습니까? 쉽죠? 요거는 쉬워요. 그럼 이제 뭐가 어렵냐면 어렵진 않아요. 이제 개인별로 출전했을 때 토너먼트의 조를 편성하는 가지수. 요게 이제 조금 귀찮죠. 근데 이것도 2가지 경우가 있었는데 첫 번째가 부전성 있는 경우. 개인별로 출전을 하는 경우.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외우라고 했거든요. 개인별로 4명이 출전했을 때 토너먼트의 조를 편성하는 가지수는 몇 가지였죠? 4시 곱하기. 아, 3가지죠. 3가지 맞아? 어떻게 했었냐면 요 4명 중에 2명을 골라서 여기다 집어넣죠. A그룹에. 그 다음에 2명 중에 2명을 골라서 요 B그룹에 집어넣고 곱하기 2분의 1을 해서 3가지였어요. 오케이? 그러면 개인별로 8명이 출전을 했을 때 조를 편성하는 가지수는? 315가지. 아, 훌륭해요. 아, 배운 보람이 있네요. 8C4, 4C4, 2분의 1, 3 곱하기 3. 아, 배운 걸 알면 선생님 기분 좋죠. 배운 걸 모르니까 힘든 거예요. 315가지. 알겠어요? 넘어갈게요, 그러면. 모르는 애들은 반성해야 돼요. 아니 구하는 법은 알고 있어요. 구하는 방법 알고 있었어요? 그럼 하나만 문제를 내볼까? 예를 들어 이런 거? 이렇게 돼 있어. 6명이 있어, 예를 들어서. 이 6명을 토너먼트 조를 편성하는 가지수를 구하래. 몇 가지일까? 구해봐. 일단 45.
일단 3 곱하기 3을 왜 곱해? 예? 여기 안에 들어가는 게 3 일단은 6명이잖아. 6명 중에서 4명을 골라서 여기에 넣어. 곱하기 남은 2명 중에 2명을 골라서 여기다 넣어. 자리를 바꿀 수 있는 거는 상관이 없어. 왜냐면 이게 수가 다르잖아. 네. 여기 수가 같았기 때문에 2분의 1을 한 거거든. 수가 같았으니까 2분의 1을 한 거거든. 그렇죠. 수가 안쪽에 다르니까 곱할 게 없고 삼이니까 이제 여기 자리 바꾸는 거 3가지. 그럼 6C4는 6C2니까 6, 5, 32로 나누면 15 곱하기 3이니까 45가지. 그래서 이 토너먼트를 개인별로 출전을 했을 때 조를 편성하는 가지수를 구하는 문제는 내가 얘기했다시피 4명일 때 3가지, 8명일 때 315가지는 외우더라고 했어요. 알겠어요? 북일려고 해서 시험에서 이거 그대로 나왔어요. 그럼 이제 바로 2초 컷이죠. 2초 컷. 똑같이 나왔으면 2초 만에 답 쓰고 넘어갔어야죠. 근데 조별 개인별로 나가는 건 뭐 팀별로 나가는 수 있어요? 네. 그럼 팀별로 나누는 거 해볼게요. 2인 1팀. 2인 1팀이 한 조가 돼서 조를 편성하는 가지수. 이런 게 어떤 게임이 있냐면 내 기억이 맞으면 탁구가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탁구. 아닌가? 그래서 근데 이제 같은 팀끼리는 결승에서밖에 만날 수 없는 거죠. 그러면 2인 1팀이 네 팀이 출전을 했어요. 네 팀이 출전. 그랬을 때 조를 편성하는 가지수를 볼게요. 네 팀이니까 총 몇 명 있어요? 8명이 있는 거죠. 8명. 8명이 이렇게 있는데 8명을 여기다 집어 넣었을 때 같은 팀끼리는 결승에서밖에 만날 수 없다라는 전제하에요. 알겠죠? 그러면은 일단 A팀에 있는 요 구성원들 있죠. 요 구성원들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잖아. 예. 맞아? 둘 중에 한 명 여기 들어가지. 그럼 곱하기 2야. 됐어? 요 B팀에 있는 얘랑 얘도 둘 중에 한 명 여기 들어갈 거거든? 역시 곱하기 2야. C팀도 곱하기 2, D팀도 곱하기 2.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들어갔다고 한번 해보자. 그럼 여기는 A', B, C', D'이 들어갔다고 해보자. 예. 얘가 여기 오는 거랑 여기가 오는 거랑 똑같지. 그러니까 곱하기 뭐 해야 돼? 2분의 1. 그 다음 요 4명이 자리 바꾸는 거 몇 가지? 3가지. 여기도 3가지. 그래서 2인 1팀으로 4팀이 출전을 했을 때 토너먼트의 조를 편성하는 가지수는 72가지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굳이 저렇게 왜 모를려. 아니, 왜 이런 거 같은 이런 문제가 있죠. 같은 팀끼리는 결승에서밖에 만나지 않는다. 같은 팀이 왜 결승? 팀인데 왜 따로? 팀인데 왜 만나요? 팀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2명이서 2대2로 싸우는 게 아니라 이런 거 많이 하는데? 팀장 아니죠? 처음 보는데? 팀전이지. 많이 해. 진짜요? 탁구 이런 거 봐봐. 탁구에서. 네? 탁구 안 그래? 팀전인데. 탁구 이 팀전 할 때 왜냐면 그래야 내가 우승 확률이 높아질 수 있는 거지. 한 명만 우승해도 그 팀이 우승인 거잖아. 그래요? 그런 거 있어. 찾아봐.